자, 올 시즌 타율 3할 6푼으로 타격왕에 등극한 국가대표 간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입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 이정우 선수가 세운 기록이 어마어마해요. 좀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서 휴문고 시절부터 고교 야구 유망주로 불렸고요. 2017년 넥센 히어로즈의 1차 지명 후에 역대 신인 최다 기록인 179안타, 111득점을 하면서 KBO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8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올 시즌 KBO 역대 29번째로 사이클링 히트와 더불어서 5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 올 시즌 타율 3할 6푼, 타격왕까지 거머쥔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타자자 고촉의 아이돌로 불리는 분입니다.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종범 선수의 아들, 네. 이게 이제 수식어로 붙었다면 지금 반대예요. 안 되죠. 네. 이정우의 아빠. 네. 이거 사실 진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아버지의 이름이 좀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이제 좀 그 알을 깨고 나온 기분이어서 그래서 좀 방송도 나가야겠다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전에도 들어오긴 했는데 저의 이름을 앞세워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야구를 더 잘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유키즈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을 지금 한 4번인가를 지금 얘기했어요. 영광입니다. 지금. 근데 약간 스포츠 뉴스 스타일이에요. 예. 네. 경기 끝나고 그 선수 인터뷰 하듯이 지금 약간 인터뷰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해요.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야구를 좀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제 덕분에 또 한번 매스컴을 타시게 되고 제 덕을 좀 보시네요. 이 사이클링 히트는 아버님도 못 세운 기록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좀 멋지다고 좀 비속어 섞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비속어 어떤 비속어인지 조금. 아들 막 멋있다 막 아버님답다. 네, 사투리 섞어가시면서 네. 아따 아들 멋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게 그 사이클링 히트가 이거는 네. 진짜 신이 내려야 이게 진짜. 정말 야구를 하면서 손에 꼽을 정도의 집중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타격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공이 뭐 수박만하게 보이는 날이 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날은 그럼 공이 어느 정도만하게 보였어요? 똑같이 야구공만 하게 보였는데 좀 섞어 주지. 이거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여기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여기 공이 이제 여기서 아버님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경이로웠어요. 좀 그 영상을 좀 처음 접했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정범 코치님이 종범심으로 불리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 드리자면 93년 프로 신인 데뷔해서 한국 시리즈 MVP, 그리고 94년 한 시즌 84도루입니다. 야, 이게 84도루요? 네, 84도로. 총 경기가 몇 경기죠? 몇 경기 한 출전해서 100경기 조금 넘죠. 그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126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 거의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도루가 기록도 기록이지만 무엇보다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네. 뛰어다니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막 슬라이딩 하면서 몸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막 잔부상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자 뜁니다. 쏩니다. 쏘지 못해요. 완벽하게 타이밍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혀 쏠 수 없게 만든 도루였어요. 이정범 도루 스타트 끄는 이정후입니다. 도루 성공 이정범 지금 이정후 선수의 타이밍은 엄청났어요. 이정우 선수가 현재 KBO 5년 차 중에 최고 연봉이라고 그래요. 연봉이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네, 5억 5천입니다. 이게 또 오픈이 됐으니까 맞죠? 네, 저희는 오픈이 다 돼가지고 이 기간은 이제 스토브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연봉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늘 그 마침 또 오랜만에. 에이전시 그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진짜. 잘 지냈어요. 잠깐 들렸다가 진짜로 잠깐 들린 건데 잠깐 들린 거 치고는 옷이 뭐 굉장히 전체적으로 세팅이 진짜 아주 아니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잠깐 들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자, 이해랑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연봉 협상을 이제 또 좀 앞두고 계신데 네. 올해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 사실 이정우 선수 항상 연봉 협상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근데 워낙 잘해줘서 올해도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네. 오늘 사실 처음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말을 엄청 재밌게 하고 엄청 말이 많은데 오늘 굉장히 얌전하네요. 아 이게 의외로 또 네. 이정우 선수가 어색할 수 있죠. 그럴 이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장난 대표님도 아니죠.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대표님도 여기 계실 때보다 거기서 훨씬 토크를 잘하세요. 네. 키우미로즈 화이팅입니다. 이정우 화이팅. 자, 파이팅이라고 지금 대표님께서.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나를 위해서 뭐 좀 약간 플렉스를 좀 했다고 그래요. 이정우 선수가.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항상 이제 저희가 겨울 이 시즌만 되면 동계훈련 가기 전에 러닝을 좀 많이 뛰어요. 아, 그쵸. 네, 그 트랙을 가는 이제 그 길목에 차 매장들이 엄청 많아요. 자동차 매장들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 동기들이랑 항상 걸어다니면서 몇 년 뒤에 꼭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사자. 차를 사자. 네, 이 차 차를 사자. 사자. 저는 사실 한번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저희 와서 몇 년 뒤에 올게요. 약간 이러고 나온 적도 있고. 맞아. 뭔지 알아요. 몇 년 뒤에 올게요 그랬어요? 네. 아, 경험 있죠. 몇 년 뒤에 올게요 이러고 나와서 이제 러닝 뛰러 막 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제 그 몇 년 뒤에 올게요 했던 매장에 제가 정말 몇 년 뒤에 가서 멋지다. 제가 뭐 샀습니까? SUV요? 아니면? SUV를 제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갔다면 그때는 정말 여유 있게.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런 맛이 있죠.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정우 선수가 그런 생각도 좀 했다고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네. 이제 저도 칭찬 듣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했을 때는 이종범 아들인데 저것밖에 못해? 약간 이런 기대치가 높으니까. 네 그런 것들. 이 댓글이 그 이정우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쓴 댓글인데 어떤 분이 이정우는 아빠 잘 만나서 인생이 다이렉트로 풀린다. 나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데. 라는 식의 이제 글을 남기자 여기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난 그만큼 부담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눈치 보며 해야 되고 넌 야구 못하면 최소 부모님 욕은 안 먹는데 나는 아빠까지 욕 먹는다.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일단은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시선 자체가 그냥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좀 막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팔짱 끼고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이름이 이제 이정후인데 자꾸 이종범 아들 이렇게 부르고 감독님들도 솔직히 이제 뭐 특혜 같은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더 엄하게 좀 하신 부분도 있었고 잘해서 제가 진짜 상을 받더라도 뭐 아빠 때문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자꾸 이제 그냥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아빠가 그때는 솔직히 유명한 선수였던 게 좀 싫었던 적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봐준 게 전 지금 와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시선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멘탈이 좀 세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휘문고 시절부터 이종범 아들이 아닌 이종우로 살자고 마음을 먹고 매일 야간 훈련을 했다. 네 맞아요. 하루에 200개씩 스윙을. 네 이제 옛날 프로야구 선수 정말 레전드 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막 돌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걸 맨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딱 개수를 맞췄구나. 네, 200개는 네.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개수 채우기로 대충 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0개씩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매일 제가 진짜 100%로 그렇게 했었죠.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스윙 300개다 그럼 스윙 300개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거기를 이렇게 계단식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밑에 있더라고요. 정우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이기려고. 본인을 이기고 나와서 뛰어넘어야지 상대를 이기는 거지.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처음 제가 데뷔를 했을 때 엄청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떨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여기가 그 공간이. 야, 짱짱맨 맞다. 익숙해요. 막 닉네임 잘 정했다, 짱짱맨. 막 진짜. 이런 상황들 자체가 막 안 떨려요? 재밌어요. 막 흥분되고 막 만약에 제 동료가 엄청난 중요한 타석에 들어가 그러니까.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막 내가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뭐 이게 한편으로는 진짜. 저 선수가 잘해주길 바랍니다만 선수로서 예를 들어 우리 뭐 국가대표 경기 한일전 네. 우리가 한 점 차 뒤지고 있어요. 9회 말 투아웃.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좀 저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나가서 영웅이 되고 싶고 진짜 좀 그래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그렇게 나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거죠. 내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그 스윙 연습을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제 상황을 그렸어요. 어떤 상황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이런 중요한 상황 9회 말 투아웃 한 점 차 승부 내가 치면 역전 못 치면 아웃 근데 항상 그 상황에서 제 치는 상상을 하면서 스윙을 했는데 이제 프로에 와서 그런 상황이 진짜 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그 이제 장면이 나오고 제가 그 타석에 들어갔으니까 잘 갖다 맞춘 타구인데 센터 쪽에 떠올랐고 중견수 뒤로 길을 남겼습니다.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정후 3번 타자입니다. 스코어는 6대4 김히어로스.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딱 쳐서 네. 안타와 함께 관중 속에서 함성. 네. 아 그때 기분은 어때요? 와 정말 그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현을 써도 되는 것 같고 정말 여자친구랑 연애를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께서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네.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뭐 재밌는 걸 했을 때보다 더 저는 그런 순간들이 더 저한테는 좋고 친구들이랑 뭐 아무리 놀아도 그 상황만큼 더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그거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네 맞아요. 근데 또 너무 허무해요. 아, 그 순간이 맞아요. 지나가면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그 상황은 정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15초에서 20초를 맛보려고 항상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을 주고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이건 진짜 선수들만이 알 수 있는. 예.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바로 이 9회 초에 이정후의 내일을 향한 득점. 거의 이정범 선수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결과네요. 이정범 선수 은퇴식에서 영구 결번이 7번. 예. 7번 유니폼을 구단에 반납을 하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어땠습니까? 납니다. 좀 너무 멋있었고 그 영국 열번식만큼은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이제 그날 야구를 보러 가려 했어요. 그날 이제 시범 경기였는데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야구장 건너에 있을 때 한 번도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셔서 왜 오지 말라 하시지 했는데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갑자기 이제 손을 잡으면서 걸어갔는데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은퇴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시범 경기 끝났는데 갑자기 은퇴한다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엔 늘 아버지는 정말 슈퍼스타셨고 멋있는 야구 선수였는데 갑자기 그 야구를 이제 안 한다 하시니까 Tell me your blue skies fade to gray. Tell me your passion's gone away. And I don't need no 나의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잘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퉁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눈물이 좀 났죠.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마지막은 이게 아닌데 충격은 좀 컸을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현역에 계속 있고 또 야구하는 모습이 즐거워 있거든요. 정말 상당히. 근데 그때는 뭐 상황이 제가 진짜
그때 마운샷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있잖아요, 항상. 더 이상은 내가 버티고 선수로서 했다가는 나한테는 치욕적인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이제 중간에 놔뒀습니다. The camera don't lie. You're coming back down and you really don't mind. You had 적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겠죠, 이제. 왜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그때 조금 방황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마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 정우는 시타를 위해서 하수기 들어놓습니다. 좌타자예요. 그러네요. 네. 이종범 선수의 지구 아들의 시타. 예. 아들이 스윙으로 칠 수 있었겠습니다만 스윙으로 아빠에 대한 또 플레이를 합니다. 또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아들 정우 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요. 또 지금 전북 현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역할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유럽 축구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언해주는 역할로. 영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이? 뭐 하루에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격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렇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네. 차범 감독님이 또 있으셔서 그렇죠, 전에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차범근 감독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 네.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네.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이제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으면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 한일전에서 이제 골을 넣고 한 세레머니인데 약간 이제 요거 산책 세레머니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팬분들이 이제 산책 세레머니라고 불려주시는데 네. 뭐 내가 골을 넣고 뭔가 이제 봤지 뭐 이런 느낌의 네.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일본 서포터즈도 있었고 오히려 네. 좀 더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이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 이렇게 세레머니 그게 또 있었군요. 일본 그 J리그를 또 경험을 해보고 유럽 리그를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어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또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또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야유를 저한테 보내줬죠. 왜 보내는 겁니까? 못한다고. 못한다고요? 네, 못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 전원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그 고생한 네, 맞아요, 선수. 맞아요.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만약에 원정 경기를 갔을 때 그 관중들이 우우 막 하는 그게 이제 홈에서 나온 홈팬. 와, 근데 홈에서. 이거는 홈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어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하나가 되네. 진짜 이게 진짜 선수로서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거 너무 위축되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예.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겨울에 히든 감독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세계 팀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이제 이적 제의가 왔다. 네, 이적 제의가 왔지만 이제 자기는 보내기 싫은데 이제 결정은 너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미팅을 했었죠. 네. 근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더 해보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사실 또 여기 온 이상 한번 좀 내 나름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군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이런 생각.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뭐 송송송송 송송바레 송송송 요거죠. 미성바래 뭉클한 뭉클했어요. 약간 좀 뭔가 다른 느낌의 뭉클함이 왔어요. 아니 그 박지성 선수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퍼거슨 감독님,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사실 뭐 루니, 퍼디낸드, 반 니스텔루이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다 텔레비에서 이제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랑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리그니까. 아니 그런 거 좀 궁금한데 맨유 선수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좀 있습니까? 좀 우리가 또 베네핏 이런 거 좀 전 세계 베네핏들 좀 궁금해하거든요. 맨유 베네핏.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스폰서를 하는데 그 스폰서의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냥 브랜드 편하게 어떤 상품? 얘기해 주실 수 어떤 있나요? 상품? 그냥 어떤 후원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시계도 있었고 시계도 싸게. 뭐 커피 머신, 뭐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몇 프로 할인이 돼요? 그때 저는 그냥 줘서 타고 다녀서 가지고 꼭! 근데 나중에 반납은 했지만 기간 동안은 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단 복 있잖아요, 정장. 그것도 세계적인 명품 그거 브랜드에서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선수단복도? 폴스미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가면 뭐 한 40% 50% 40%? 50%뭐 DC. 폴스 50%? 혹시 그냥 혹시나 저희가 친했다는 그 당시 친했다는 가정하에 형 거기 46 사이즈 내 거 하나만 저세! 아니 혹시나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야 진짜. 일단 선수단 들어가면 거기 뷔페 같은 거 쭉 차려져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식당이 있죠. 식당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혹시 이제 저녁을 혼자 사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하기 싫으면 이제 싸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죠. 거기 저 선수들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다. 그럼요. 다 공짜로 받을 수 다 공짜죠. 네. 진짜 부럽습니다. 솔직히 부럽잖아요. 부럽죠. 대단한 거죠.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아 차로? 훈련이 끝나고 네.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아 루니 선수가 네, 자기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이 있죠. 예.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아니 진짜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예. 네.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구나. 네. 똑같네요, 우리랑. 다 똑같다. 네. 아, 왜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 그런 거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예. 에브라 선수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에브라도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성격 좋아 에브라. 무슨 뭐 친구도 있으세요? 아이죠. 있어요? 네,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에브라하고도. 예. 네. 축하드립니다. When you say goodbye in Korea? 굿바이. Yeah, bye.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Yeah, you say good, eh? 나는 바보입니다. Easy.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아마. 뭐라고 얘기하고 갔네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만약 나온 김에 왜 SNS를 안 하세요? 기본적으로도 사진을 찍는 거를 안 좋아해요. 저 결혼하고도 와이프가 사진을 이렇게 안 찍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사진을 안 찍으니까 이게 올릴 일이 없지. 왜냐면 이제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혹시 또 뭐 안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시고. 그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이제 전달자의 입장으로 이제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퍼거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지성 선수다. Jason Park. 보셨습니까? 네, 그 인터뷰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굳은 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 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요. 네. 안심이 돼. 맞아요. 예?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이지만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을 주죠.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레이스로 계주 종목 대회 3연패를 쓴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우리 김아랑, 최민정, 박지윤, 이유빈, 서휘민 선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림픽이 끝났는데 좀 소감이 다들 어떠신지가 또 좀 궁금합니다. 최민정 선수 좀 어떠신지? 막 처음 끝났을 때는 아직 실감이 안 나고 이제 다시 네. 또 막 시합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축하도 많이 받고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실감도 나고 너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최민정 선수는 그 경기할 때 표정이 거의 없어가지고 4년에 한 번 금메달 딸 때만 웃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은 거의 뭐 올림픽 금메달 딴 것만큼 좋아서 지금 많이 웃고 있는 편이에요. 진짜? 네. 그렇습니까? 우리 저 김아랑 선수는 워낙 우여곡절 많았던 올림픽이라 네. 그냥 끝나고 나니까 정말 그냥 안 다치고 다 같이 무사히 웃으면서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그냥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유빈 선수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후련하다, 끝났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드시는군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출전하는 올림픽이라서 딱 은메달 받았을 때는 너무 실감이 안 났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약간 실감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TV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선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출전하게 돼서 진짜 가는 날까지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가서 언니 오빠들이랑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오긴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5일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각자 뭘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박지훈 선수 뭘 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동계체전에 출전을 하게 돼서 동계체전 맞아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격리 끝나자마자 바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뭐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동계체전 끝나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나요? 다시 입촌을. 또 입촌을. 또 입촌을 해요? 저희 세계 선수권이 세계 선수권. 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별로 그렇게 했어. 그 이번에 그 여자 계주 결승전이 1,261만 명. 와, 동시간대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시청을 하셨대요. 요즘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빵집에 이제 친구를 보러 잠깐 갔었는데 그 빵집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아보셔갖고 사인 요청이랑 빵을 이렇게 계속 찾아주시니까 나갈 때 빵이 막 네, 그게 엄청나게 쌓였군요. 네,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야, 장소가. 빵을 또 엄청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요? 네. 아니 그 이유빈 선수는 좀 어떤지. 저는 그 인스타에 네. 돋보기를 보면 이렇게 내리면 자꾸 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스펙, 이유빈, 경매 각 나오는 이유 막 이러면서 뭐 이유빈 뭐 이러면서 그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그런 거 볼 때 좀 느껴지세요? 네. 최민정 선수 덕분에 올림픽 기간 내에 또 뭐 같이 울고 웃었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그 1000m에서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이거 끝나고 또 오열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뭔가 이게 좀 전달이 됐어요. 이제 메달을 정말 어렵게 따가지고 메달 따서 정말 기쁜 거랑 그리고 이제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준비했던 거에 대한 눈물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쉬움 한 스푼 정도? 그 정도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빵 터져갖고 그날 진짜 숙소 가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냥. 뭔가 언니가 그렇게 우는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선수로서 찡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으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표팀 생활을 했었는데 감정을 보이게 되면은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보이는 순간 저 스스로한테도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서 항상 절제하는 거에 뭔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잘 털어낼 수 있는지도 배웠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1500m에서 이제 드디어 금메달, 평창에 이어서 2연패. 너무 기뻤어요. 예. 목이 터져라 쳤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진짜 이제 은메달이라는 성적도 너무 좋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메달 세리머니를 하러 갔을 때 계속 좀 이제 네덜란드 국가가 울리는 것을 듣고 아, 애국가 한번 진짜 듣고 올림픽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00m에서 정말 너무 간절하게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주변에서도 대표팀 동료들도 아 1500m는 무조건 할 것 같아, 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을 막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딱 금메달 따게 되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8바퀴 남았을 때부터 이제 선두에서 끌고 갔는데 이게 이제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게 본인 판단이었는지. 예. 일단 처음에 선수들이 좀 빨리 갈 거란 예상은 했었어가지고 다 끌 생각은 없었거든요. 아, 근데 처음부터? 네. 이제 나오면 한 명 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리 봐도. 8바퀴부터 잠깐 한번 내가 선두로 나가면 또 누가 오면 주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나오지 않길래 꾸역꾸역 내가 그냥 끝까지 했다. 어쩔 수 없다. 네. 원래 짜여진 작전은 아니었다는 얘기군요. 네. 아니 이우빈 선수도 이제 결승에 올라서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경기 끝나고 또 인터뷰하면서 또 이우빈 선수도 또 눈물이 좀 많이 났죠. 그때 또 왜 눈물이 좀 났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한 레이스나 뭐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좀 그게 잘 안 풀렸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쉬움 한 스푼도 있고 사실 메달 세레머니로 저희 오빠가 지금 군대에 있어서 겨수 경례를 꼭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못 해줬다는 거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끝났다는 안도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들면서 펑펑 울었죠. 아니 근데 어느 정도 훈련을 하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훈련을 하세요?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5시 반에는 출근을 해요. 가서 5시 반에 몸을 30분 정도 풀고 6시부터 이제 타는 거고 저희가 또 1시 반부터 나가서 몸을 또 30분 풀고 2시부터 4시 반? 어쩔 땐 5시까지 스케이트를 타기도 타시고. 바로 지상 운동을 해요, 저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다 7시 넘어서까지 해서 저희 진천선수촌 식당 보면 거의 제일 늦게까지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네. 와 근데 저는 최민정 선수도 그렇게 놀란 게 이 고무밴드인가요? 아, 이거 튜빙, 차고 튜빙. 이거 연습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반바지 입고 그 하실 때 약간 소 한 마리 끄는 느낌으로 진짜. 아 진짜. 몸을 담금질하고 있는 최민정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코너웍을 좀 느낌을 좀 보는 운동인데요. 저도 저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육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근데 민정이 근육은 저희도 보면서 와.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웬만한 거 그냥 다 끄시겠더라고. 계속 그걸 끄는. 네. 그게 어떤 훈련입니까? 그 쇼트트랙이랑 스피드랑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아마 쇼트트랙이 코너가 훨씬 중요한 예, 것 예. 같은데 코너에서 원심력을 좀 이겨내는 이겨내기 훈련을, 위해. 예. 아까도 우리 그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그 훈련할 때 그 잠깐 보여주셨는데 와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발 띄우고 다시 내려왔다가 뭐 또 이렇게 뭐 하시는데요? 올라가고. 외발 점프. 네. 혹시 뭐 한번 살짝 뭐 가능? 와 이게. 야, 이게 어떻게? 아니 이 훈련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뭐 있어요? 코너 점프. 그건 뭐예요? 네, 가볍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코너. 와 이게 또 야 이거는 엄청나게 흔들림이 없어. 와, 흔들림. 굉장히 가볍게. 혹시 맏언니가 보여주실 만한 거는 없습니까? 맏언니 가나요? 네, 맏언니가 혹시나 맏언니 가나요? 맏언니 점프 뭐 없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저는 점프를 잘 아, 못 못하고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외발로 세 방향으로 어떻게요?
보통 선수들이 이렇게 한 발로 외발 쿠션을 하다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뒤로 갔다가 이거를 네, 전 점프가 안 되는 대신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좀 부상 때문에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면서 와, 이게 과연 내가 준비를 한다고 될까라는 이 생각에 엄청 많이 있고 같이 훈련을 하고 싶고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고 너무 아픈 날에는 제 눈물이 그냥 갑자기 빵 터지거든요. 그래도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올림픽에 뛰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혼자 꼭 참는 건데 그래도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잔부상이 굉장히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 받고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만큼 다쳤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이러고 그냥 바로 그냥 재활하고 그러고 훈련하고 그냥 또 아프면 재활하고 훈련하고 그냥 반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 놓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으세요? 아주 많았죠. 놓고 싶을 때는 좀 아주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민정이가 약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성적 내고 싶다, 자기는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 마인드를 듣고 저도 좀 울컥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좀 안 된다고 할 때 하는 거 되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해도 뭔가 더 보란 듯이 하고 싶고 살짝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했던 것 같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본인에게 뭐 어떤 의미였는지가 또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번 올림픽은 희로애락을 다 겪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희로애락을 국민분들이랑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올림픽은 감동을 주는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많게 힘든 시간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의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국민분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올림픽 같아서 네,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빈 선수는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개인 종목을 출전을 하게 되었고 제주도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훈련을 했는데 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서 시합을 임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겐 처음이라는 경험이기도 했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거였는데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배운 거는 저한테 고스란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이번 올림픽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비록 시합은 못 탔지만 거기서 배운 게 너무 많았어서 경험을 토대로 운동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태극 마크란? 제가 생각하는 태극 마크는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태극마크의 힘이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우리 곽용기, 김동욱, 박장혁, 황대현, 이준서 선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좀 이번 올림픽을 좀 끝낸 소감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금메달에 목이 엄청 말라 있는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네.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 토리노 이후에 16년 만에 따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영광을 꼭 우리가 한국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국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뜻깊어하고 있어요. 사실 뭐 곽용기 선수는 뭐 아쉽다라고 했지만 메달 자체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럼요. 무엇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또 골드 버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금메달과 함께 골든 버튼을 얻고 싶다 했는데
지금 뭐 구독자가 125만인가요? 아, 네, 125만인데. 야,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몇 만이었습니까? 16만입니다. 야, 가기 전에 16만. 야, 이거 몇 배입니까 이게? 자, 이런 얘기 좀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네. 제가 올림픽 가기 전에 네. 그 통계를 내봤거든요. 지난 하계올림픽 선수들은 어땠나. 제가 살짝 봤어요. 네네. 이 김연경 선수가 60만에 가셔서 120만에 돌아오셨어요. 김연경 선수는 2배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올림픽 가기 전부터 다른 것보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내 유튜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적인 추이를 하계 올림픽 선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이게 잭팟이죠, 잭팟. 완전하죠. 완전하죠. 여기 터져라 외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네. 이게 이제 그 9바퀴 남기고 계속 선두에 있었는데 선두에 서면 바람의 저항을 혼자 받기 때문에 이게 좀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좀 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뒷선수보다 아마 한 2배, 3배 정도는 좀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전이었습니까? 앞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예 이제 내 몸에 아무도 손을 못 댈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아예 경찰 버려. 그래서 좀 그런 작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깔끔한 것 중에 제일 깔끔한? 깔끔한 것 중에 제일 깔끔하게 한 거지. 네. 그래서 심판들도 아예 그냥 이거는 없다라는 사인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장 우리 5분 중에 연습량이 가장 많은 분은 누굽니까? 아무래도 대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훈련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좀 우리는 우리라고 말해서 그래. 저는 좀 훈련에 많이 굴복해요. 약간 인간적으로 훈련하는 스타일이에요. 힘들어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스타일이라. 주위에서 좀 미련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뭔가 꼭 해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7살 때 그때부터 좀 혹사적인 운동량을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 타는 거를 뒤에서 100바퀴를 쫓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렇게 허리가 좀 주저앉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걷지도 못하고 막 지금 허리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부러져 있어요, 허리가. 근데 그거를 지금 근육으로 잡고 있는 거고 꿈이죠. 꿈. 다 이루어야 제가 후회 없고 미련이 없잖아요. 황대현 선수가 이제 밸런스 잡는 볼에서 한 발로 스쿼트를 이게. 나도 본 적 있어. 와, 근데 옆에서 공을 던져도 끄떡이 없더라고요. 이게 참. 한 발로. 아니 저거 그 한 발로 쓰는 거 와. 요즘 그 사진이 이준서 선수하고 곽용기 선수가 야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와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밴쿠버 올림픽 때 저 때 그 쇼트트랙 경기 직후에 머리가 왜 저래요? 바람을 맞으셨나요? 머리가 바람을 네네. 옆으로 조금 질주하셨나요? 아니 이준서 선수 저 때 기억납니까? 네, 정확히 기억나요. 그 당시에 성시백 선수랑 곽용기 선수가 링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사진 찍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흔쾌히 승낙하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와 근데 표정이 진짜 너무 해맑고 너무 귀엽네. 영웅을 만난 것 같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린이, 우리 그 이준서 어린이를 곽용기 선수가 이제 이렇게 찍어줬다면 지금은 반대가. 우리 윤기 형을 우리 지훈서 씨가 좀 어땠습니까, 요거 좀 곽용기 선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뭔가 그런 무게감과 책임감도 생기고. 윤기 형도 저 당시에 이제 저 조그만 애가 같이 올림픽을 갈 줄 몰랐어요. 그니까 전혀 몰랐겠죠. 절대 몰랐죠. 판정은 심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잊고 다음 라운드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관중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오히려 저희 선수들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장기도 부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걱정한 게 무색 갈 만큼 단단한 친구들이었고 오히려 다음 경기는 그냥 완벽하게 해야지 실격 있었던 이야기들은 그냥 맞아, 진짜 대단. 안 했던 것 같아요. 황대현 선수도 이제 뒤늦게 레인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이게 실직격 처리가 그때 어떠셨는지. 진짜 좀 그냥 이런 판정이 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런 판정?
오케이. 그럼 다음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우리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 2연패를 달성한 금빛 궁사들입니다.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팅! 진짜. 파이팅!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몇 번이나 했어요? 네? 셀 수 없이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오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진혁 선수.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지덕입니다. 이야,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세 진짜 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 사실은 양궁 단체 2연패, 김재덕 선수 또 혼성 금메달까지 해서 이게 또 2관왕을 또 차지를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 많이 받으셨겠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뭐 축하 받느라 지금 정신 없으시죠? 요즘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요? 네, 시간이 좀 지나다 벌써 보니 사그라들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더라고요. 김우진 선수는 어떻습니까? 전 아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괜찮아. 이렇게 또 유퀴즈를 나오는 게 환영받는 거죠. 우리 김재덕 선수는 어떻게 좀 사그러든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저는 이제 자가격리를 들어가고 이제 풀린 상황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근데 조금 전에 재덕 씨가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소녀시대 마주쳤는데. 태연아, 유리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지금은 기억났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소녀시대를.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재덕 씨 소녀시대가 데뷔했을 때가 재덕 씨 나이가 뭐 2살, 3살 때구나, 재덕 씨가. 그렇죠. 지금 그 두 분도 소녀시대를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오진혁 씨는 잘 알죠? 전 잘 알죠. 소원을 말해봐. 다시 만난 세계. 오. 네. 네, 보고 뭐 또. 김우진 선수도 보셨어요, 소녀시대? 네. 어떠셨어요? 사진은 찍고 싶었는데 빨리 올라가라 해가지고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여기에서도 지금 느껴지지만 이런 많이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세대가 좀 다르잖아요. 진짜. 40대, 30대, 10대. 혹시 그런 세대차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팀을 이루면서 경기하면서 좀 느끼신 적 없습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 저는 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잘 못 느꼈습니다. 김우진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진혁이 형 원체 좀 오래됐고 진혁이 형은 세대 차를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원체 형이 젊게 살아요. 진짜 제가 젊게 살아요, 정말로. 노력은 합니다, 젊게 살고. 이거 왜 갑자기 이게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젊게 살아요. 너무 귀여우세요, 근데. 네,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젊게 살려고. 네. 젊게 살려고 어떻게 노력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운 가수들 분들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저 가수가 누군지. 네, 그렇게 해야 이제. 그렇죠, 맞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고. 맞아요. 그래요? 요즘 가장 좀 좋아하는 최신곡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그냥 요즘 노래는 잘 듣지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요즘 노래를 들으신다고. 들으려고 한다. 네. 저도 그 빅마마 분들이나 특히 또 이영현 가수님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서무탁님 아니면 뭐 이승철님이나 요즘엔 또 제시분 노래 좀 많이 듣고 있고요. 세 분은 호칭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동생들 이름 이름 부르시고. 네. 저도 그냥 뭐 진혁이한테 형이라고 하고요. 뭐 재덕이한테는 뭐 약간 덕구라고 합니다. 덕구라고? 마지막 자로? 네. 그냥 덕구야 뭐 이렇게 그냥 가끔 이렇게. 귀엽게 그냥 애칭처럼. 그럼 재덕 선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우진이 형, 진혁이 형. 처음에 선촌에 제덕 선수 처음 왔을 때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시켰어요. 아예 한두 달 동안 질문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형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형 뭐 의무실 갔다 올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네, 일단 첫 대표팀 되고 나서도
진혁이 형은 이제 전부 오진혁 삼촌, 오진혁 아저씨 이렇게 불러나는데 진혁이 형이라 부르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말 걸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르기가 힘든 거 애매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또 삼촌. 근데 저기 아저씨. 그러기도 또 좀 약간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시키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 조금씩 좀 약간씩 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진혁이 형 하는. 가끔 그 두 분 제덕군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까? 줄임말 뭐 잘 못 알아듣는 거. 제덕 선수가 저한테는 그 줄임말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쪼록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알아들었고 그냥 대답했지 줄임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좀. 그 도쿄에서 이제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제 룸메이트가 이제 김지혁 선수였고 그래요. 또 이제 옆방에 이제 우진혁 선수가 이제 방을 쓰고 있었는데 자면서 내가 좀 코를 고는데 괜찮겠냐. 일단 오늘은 자보고 불편하면은 우리가 내일 침대를 옮겨서 거실에서. 갈게. 네. 근데 제덕 선수가 다음 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잠깐 자면 1시간 정도 못 잤다. 춥다 자기가. 제가 추운 걸 못 참겠어서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너가 올림픽을 컨디션 너가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옮겨줄게 하고 갔는데 이게 이러고 나서 이제 모 방송사를 가서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하는데 추워서 나간 게 아니라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나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덕 선수? 일단은 첫날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1시간은 잤다가 깼는데 딱 깨니까 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방도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잠시 안 되겠다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들어가려는데 몸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방에 거실 있고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오진혁 선수 쓰고 김우진 선수랑 저랑 같이 쓰는데 양쪽 두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화장실에서 잘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김우진 선수한테 내 얘기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심지어 그때 도쿄에 갔을 때 제덕 선수한테 무조건 너 먼저 자라 우리보다. 너 진짜 잠 못 잔다. 잠 들고 나서 내가 그랬더니 자겠다. 뭐 아니면 뭐 엄청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여기 정리했다 여기 정리했다 뭐 어디 갔다 왔다 갔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운명이지 뭐 하고 그 작업되면 이제는 나도 버티기 힘들다.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내일 만나자 그러고 잤죠. 난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네,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자. 잤는데 학교 갔었죠?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되고 나서의 첫 수업이고 첫 등교였습니다. 어제가요? 네,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은 다 외우지 못했는데 외우려고 하고 있고 특히 예천에 왔을 때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학교로 가면서 이제 플랜카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현수막이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 먹고 그만큼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했지 않았나. 뭐라고 좀 문구들이 좀 있던가요? 2020 도쿄올림픽 뭐 이관왕 뭐 김재덕 예천의 아들 김재덕 이거 나와야죠. 일단 아들 딸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지역과 아들 딸 이거 나와야 돼요. 예.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렇게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일단 처음에 다 어색해 하더라고. 이제 오랜만에 오기도 하고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새로 알게 되는 시기니까 근데 뭐 자연스럽게 친해질라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뭐 파티를 해줬습니다. 케이크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감동 먹고 뒤에 뭐 주몽의 후에 김재덕 주몽의 후에 주몽의 왜 화를 쏘니까 주몽의 후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포상으로 차를 이게 받았다고 그래요. 일단 이거 정말 축하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 세 분 다 똑같은 체종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차종이 3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차종 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얘기해도 돼요. 네네. 그 i5랑 그 E6 까지 나온 거. 네, 이번에 나오는 네, GP70 중에 세 중에 고르는 거예요? 어떤 차종을? 저희는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고 G70을 고르셨구나. 네, 차종만 골랐습니다. 근데 나는 그 윗단계를 사고 싶으면 추가 요금을 내면 위에 걸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 근데 제덕 군은 어떤 차를?
저는 V6 전기 자동차. 전기차. 네. 근데 면허가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인증도 없는 상태였죠. 주민등록증도 좀 아직 안 나왔구나. 네, 주민등록증도 없어. 그 파이팅은 왜 갑자기 하시게 된 건지. 일단 처음에 원래 제가 시합을 나가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뭐지 성격 스타일이어가지고 감독님한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저 무대 올라가서 화이팅 크게 외치면 소리 질러도 되는지. 근데 좋다. 그 대신 상대 선수가 쏠 때는 매너가 아니니까 하지 말고 뭐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의 기합을 불어주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면 그건 좋을 것 같다. 괜찮다. 네, 더 자신 있게 하라 이래요. 그래서 파이팅을 하시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올림픽 끝나고 나서에 든 생각은 저희 한국 양궁 대표팀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낮춰주고 상대 팀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높여주는 약간 전략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4강 한일전이 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슈도프까지 갔어요. 맞아요. 이게 속으로 어떤 주문들을 좀 외우셨습니까? 일단 슈도프 했을 때 우진이 형이 첫발 9점을 쏘였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10점을 쏘는 거 보고 우진이 형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려주셨고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쏘는데 이 10점을 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살상 너무 컸습니다. 제가 쏴놔야지 오진혁 선수가 그래도 한 번 여유를 갖고 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많았던 한 발이었는데 팔을 들고 슈팅하기 전에는 이 생각이 많습니다. 10점. 근데 슈팅을 딱 하기 전에는 아니다. 나가도 9점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최선만 다하자. 이러면서 슈팅을 했는데 그게 저는 날아가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8점, 7점, 9점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는데 모르겠다 하고 쐈는데 그냥 이제 스크린이 있거든요. 보니까 10점이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나오면서 약 파이팅 더 크게 했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쐈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게. 온 국민의 유행어가 된. 끝. 네네. 이거 끝을 근데 그 맞기도 전에 끝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일단 9점만 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발을 쏘면서 들어갈 때 이제 동생도 얼굴도 다 보고 들어가고 놓기만 하면 100% 실이야 이거는 이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딱 쏘면서 그냥 끝이라고 했는데 그 끝이 저도 시합을 하면서 긴장을 계속 하고 있고 동생들도 긴장을 하고 있고 뒤에 뭐 선생님들도 긴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런 의미였어요. 그냥 경기 끝냈다. 더 이상 여기 애쓰지 마라. 그냥 그런 의미였어요. 내 느낌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끝이다. 이런 의미로. 아니 우리 제덕 선수 양궁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전국 대회를 휩쓸었다고 그래요. 이게 사진이 저희가 좀 사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야. 와! 거의 박살낸 거 아닙니까? 이 10포인트를? 와, 이거 30m 거리에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한 번씩 올텐 이제 전체 10점을 쏘게 됐을 때 기념으로 사진을 올텐이라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때는 이게 거리가 짧으니까 쏟아보면 많은데 중학교고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적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됐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느낀 게 거리도 멀어지고 한 초등학교 거리에서 2배 멀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점수 기록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충격 먹고. 제가 원하는 점수는 2점수인데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이 점수 처음에 안 나왔으니까 올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경북일고 양궁 코치 황여진입니다. 제덕이는 이제 정말 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좀 거의 완벽주의자거든요. 주말도 없이 쉬어라 해도 이제 주말에 나와서 혼자 개인 연습도 하고 저희 훈련장이 조금 집이랑 거리가 멀어요. 버스로 또 한 20-30분 걸리는데 또 버스를 타고 내리면 걸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항상 주말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을 했었어요. 사실 훈련을 매일 하다 보면 매일 컨디션이 좋지는 않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면 될 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쏘고 이랬었는데요. 연습을 원래 좋아하고 양궁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양궁 계속 하고 싶고 아직까지도 쉬는 날에 화를 안 쏘면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러 가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아버지가 몸이 아프시니까 제가 혼자서 갈 수 있어요. 이제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특히 시합에 있을 때는 좀 더 컨디션 관리하면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겨울 때 왜냐면 많이 나가요. 왜냐면 동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 쌀 같은 거 보면 심어놓고 쌀을 재배하잖아요. 그런 운동이 그런 거야. 동계 때 열심히 심어놓고 이제 여름 때 다시 재배해서 수확 매달 따는 그런 그냥 반복이거든요. 계속. 제덕 선수는 이제 올해 처음 국가대표가 좀 됐다고 하셨는데 국가대표 됐을 때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너무 짜릿했습니다. 일단 제가
올림픽 메달을 따고 뭐 세계 선수권 메달을 따든 항상 해야 되는 것 중에 과정 하나가 국가대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국가대표 됐을 때 아직 더 남았다. 갈 길이 더 남았고 더 배울 것도 많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한참 남았다. 짜릿했지만 넣어놨어요. 왜냐면 그 다음 일에 넣어놨어요. 아, 지금 어디다 넣어놓은 상태입니까? 아, 여기? 네. 나의 가슴에. 나의 심장에. 아, 우리 조셉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당분간 나올 생각하지 마. 향후 10년간 닫혀 있을 예정. 네. 그 우리 조셉이 비밀번호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비밀번호는 나밖에 몰라. 비밀번호 잊어버려. 맞죠? 맞죠. 너무 길고 나는 너무 지쳐 밤새 뒤척이다. 저는 기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고 실업팀이랑 하는 첫 무대인데 기권을 하게 됐을 때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더 배울 수 있는데 어깨가 많이 아프니까 저의 정신력은 남아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3월 달쯤에 올림픽이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선수 입장에서는 많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니까. 근데 그 기회는 올림픽 아마 124년 만인가 128년 만에 한 번 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기가. 근데 그 확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밀렸다는 소식 들었을 때 선발전에서 어디까지 살아남느냐 그걸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얼만큼 더 연습하면서 어깨 관리하면서 성장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1차, 2차 선발전 통과하게 되고 이제 3차 선발전으로 1차 평가전, 2차 평가전 통과, 최종 통과하게 되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짜릿했습니다. 그 기분. 사실 방송에서 할머니께 금메달을 좀 걸어드리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할머니를 이제 얼마 전에 만나 뵀죠. 네. 아, 할머니께 뭐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시던가요? 일단 너무 고생했고 할머니 말씀을 고생했고 너 이제 꿈 이뤄가지고 너무 고맙다, 자랑스럽다. 원래 금메달 하나라도 따도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근데 이렇게 2개 이렇게 있거든요. 2개 이렇게. 할머니 요거 금메달. 두 개야, 2개. 금메달 있다는 게 내 꿈을 이뤄서 너무 좋고 건강하게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계속 살아계시면 난 그게 정말 감사한 거야, 할머니. 기억하라고 기억하기 장하라. 금메달 목에 걸어드리는 건 내 꿈을 이뤘어, 아빠,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많이 슬퍼. 아빠 그래야죠. 할머니랑 살았을 때 저랑 항상 신경 써주셨거든요. 무한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뭐 너무 그게 감사하고 저를 키워주신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할머니한테 약속한 게 올림픽 금메달. 직접은 못 걸어드렸지만 그래도 목에 걸어드리는 모습 봤으니까 제가 약속을 하나 더 지켰구나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올림픽 9연패의 신화를 쓴 우리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입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한 분 한 분씩이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소속 양궁 국가대표 강채영입니다. 예, 강채영 선수. 우와, 신기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소속 양궁 국가대표 장민희입니다. 장민희 선수. 네, 안녕하세요. 광주 여자대학교 소속 양궁 국가대표 안산입니다. 안산 선수. 예.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아마 왔을 겁니다. 뭐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또 유퀴즈를 또 찾으셔가지고 세 분께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와야죠. 오늘 자기님들이 부르시죠. 예. 우리 또 자기님들이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네. 세 너무 분을. 영광입니다. 예. 아니 지금 세 분 스케줄이 또 오늘 또 장난이 아니에요. 안산 선수를 살짝 얘기 드리자면은 지금 거의 헬기 타야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유퀴즈 끝나면 바로 광주 가서 광주 시장님하고 식사. 네. 그리고 이제 야구 쉬고. 네. 와, 노력은 해보겠는데 그래도 양궁할 때보다 더 쫄 것 같아요. 여기 네. 이쪽 그릴에 이렇게
가보십니다. 이렇게요? 네네. 지금 이 끝나고 바로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아마 기차 타고 갈 것 같아요. 기차 타고 바로 가셔가지고 오늘 네. 시구까지. 네네. 어저께는 각자 또 다 뭐 하셨습니까? 우리 세 분 다. 저는 울산에서 이제 방송국 가서 UBC 이제 보이는 라디오. 아 UBC 보이는 라디오. 울산 UBC요? 네. 울산 울산이- UBC. 네, 울산이 고향이시기 예, 예. 장민희 선수는 어저께 스케줄 어땠습니까? 저 어제 현대 자동차 그룹 환영식이 있어서 네. 그거 하고 아 어저께는 또 환영식. 안산 선수는 뭐 하셨어요? 네, 아침마당 광주에 사는 거 촬영하고요. 네. 이제 서울 와서 친척집에서 잤어요. 아침. 친척집에서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친척집 방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를 구워주시더라고요. 플래카드 안 걸렸습니까? 네, 안 걸어서 다행이에요. 친척이어도 나 걸어왔을 텐데. 네, 세 분 오시면은. 그렇죠. 자랑스러운 우리 조카 구연패. 울산이시면 우리 또 플래카드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 저희 그냥 모교에는 걸려 있고 뭐라고 걸려 있어요? 30회 졸업생 도쿄올림픽 금메달 획득 뭐 이런 걸려 있죠. 네. 예. 안산 선수는 걸려 있어요? 네, 좀 많이 걸려 있긴 한데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이관왕도 몇 개 걸려 있고. 어디는 이관왕으로 걸려 네, 있어요. 어디는. 상관왕입니다. 예. 상관왕입니다. 이관왕 할 때 만들어놨나 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왕을 하셨으니까. 저희 학교에도 이제 3번을 갈아 꼈다 하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여자 양궁 단체 9연패. 1988년 서울. 제가 아는 첫 올림픽입니다. 제가 아는 첫 올림픽입니다. 제가 그 직관까지는 아니지만 집에서 TV를 본.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궁 단체 종목이 생긴 이후에 9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장이라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좀 없으셨어요? 주장이어서 부담되는 것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행동을 잘 해야지 후배 선수들도 많이 따라와주고 하니까 저도 힘들지만 이제 내색하지 않는 것도 많았었죠. 때로는 참 이게 주장이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최대한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 잘 이렇게 하는 해야 편이었죠. 됩니다. 네, 네, 아 네. 그래요? 네. 어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데 좀 그런 게 전달이 됐습니까 두 분께? 네, 잘 됐어요. 진심 맞지? 네. 딱 뭔가 신경 써서 말을 해주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 신경 써서 얘기하는 것과 아닌 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세 분이서는 이제 좀 평소에도 좀 가깝게 많이 지내시나요? 어때요? 올림픽 선발이 되고 나서는 같이 단체전 9연패라는 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죠. 왜요? 왜요? 얘기하세요. 그냥 9연패를 위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의 팀워크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소나트 세레머니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이제 재간둥이 막내인 안산 선수가 이제 했죠. 같이 하자고. 아 같이 하자고. 네, 안산 선수가. 원래는 이제 민희 언니가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 했었는데 저희끼리 올라가기 전에 그거 민희 언니가 했던 거 저희 올라가서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딱 이제 시상대 올라가기 전까지 진짜 해? 진짜 해? 해야죠 하면서 카메라랑 멀리 있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딱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방송 보셨어요 나중에 세 분이 네. 이렇게 하신 거 어떠셨어요? 귀엽던데요. 여자 양궁 대표팀 역대 최장신이라고 그래요 세 분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키가 크면 더 뭔가 좀 유리한 게 있나요? 어떤가요? 좀 팔이 더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세기도 세지고요. 바람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랑 재석이 형이랑 두 사람 중에 그나마 양궁을 한다면 누가 좀 더 괜찮습니까? 아기자기님이 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몸이 탄탄하고 해서 해야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아니, 생각보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조셉이 더 낫단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그 리더십을. 순간 생각이 나셨구나. 네. 저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장민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조셉이. 양궁은. 오, 득표 받으셨어요. 저는 큰자기님. 제가. 손가락이 길으시더라고요. 손가락이.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양궁하는데? 네, 좀 손가락이 길어야 잘 자세를 잡기 수월해가지고. 안산 선수, 우리 강채영 선수, 장민희 선수 순으로 이게 그 경기를 펼쳤는데 순서는 어떻게 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경유 수를 바꿔서 훈련을 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사실은 저는 보면서도 그랬어요. 10점 물론 엄청난 거죠. 9점도 그렇고 8점도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설하시면서도 그렇고 방송 보면서 8점이 뭐 좀 아쉬운 맞아요, 점수처럼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9점도 좀 아쉬워하시죠. 네. 네. 어떤 때는 9점도. 네. 9점.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어떠세요? 선수분들의 입장에서는 8점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그러니까 보통 8점은 8점. 뭐 근데 뭐 괜찮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좀 신나게 8점. 8점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경기할 때 8점. 괜찮습니다. 예, 다음 선수가 또 뭐 좋은 선수 내면 되죠. 말투처럼 8점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 이건 어때? 8점! 8점! 이건 좀 그래요? 김재석 선수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파이팅! 어떻습니까? 8점을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8점. 오히려 더 좋게 8점 해놓고 뭐 인간미가 보이는. 그런 식으로. 네. 어떠세요? 채영 씨는 어떤 수준이 좋을 것 같아요? 8점이면. 저도 이제 이 두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8점. 네,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위안이 된다. 네. 8점도 조금은 좀 유쾌하게. 예.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탄식은 좀 빼는 네. 걸로. 탄식은 좀 빼는 맞아요. 걸로. 네. 저희가 경기 도중에도 이제 지도자분들이 뒤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저희한테 귀에 살짝 들리긴 하거든요. 안산 선수가 이제 슈팅 시간이 조금 짧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보통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보통이 3초라고 하면은 저는 한 1.5초 정도 짧은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 슈팅 시간이 좀 짧으면 유리한 점들이 좀 있죠. 네, 이제 개인전을 할 때는 제가 쏘고 나면 이제 시간초가 바로 상대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조금 좀 압박하는 거죠. 네. 이게 되고 1.5초 안에 그냥 똑딱똑에 나가는 거예요. 똑딱똑. 근데 예를 들어서 똑딱똑 했는데 느낌이 안 올 때가 어떤 날은 올 수도 있잖아요. 막 외국 선수인데 딱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바람 딱 놓자마자 표정이 딱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딱. 궁금하면 그 선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죠. 조셉. 뭐 이러니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까르띠죠? 네, 까르띠죠. 아이고. 또 보내는 게. 조르띠에. 그렇습니다. 조르띠. 옆에서 안산 선수가 조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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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는 어디다가 잡쳐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조르띠. 조르띠로 안산 선수가 또 지어준 별명으로. 조르띠에 괜찮네, 조르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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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때로는 진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쏴서 저 관역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날씨. 이게 또 방법이 다 있습니까? 뭐 바람이 부는 날, 뭐 비가 오는 날 있어요. 네, 그때 다른데 비가 오면은 이제 화살이 70m를 날아가면서 비를 맞으니까 좀 서져서 조준기를 내린다든지 반역의 위를 보고 조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과감하게 오조준을 하느냐, 믿고 쏘느냐 그게 제일 누가 과감하게 그걸 하느냐. 조금이라도 소심하면은 더 바람을 타고 그냥 나가가지고요. 바람에 지는구나. 네. Tell everybody, everyone we know, we ain't got time for that today. 'Cause we got somewhere we're about to go.
big dreams that take us far away. 이게 심리 전략을 짜주시는 분도 있대요, 팀에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심리 스포츠 전담 박사님이 계시는데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팀 응집력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 테니스 나갈 선수가 서브 넣기 전에 뭐 물통 만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이걸 다 하고 뭐 12가지의 루틴이 있고 나서 서브를 넣는데요. 바지 내리고 막 이렇게. 바지 막 빼고 막 바지 빼고. 우리 강채영 선수는 뭐 없습니까? 루틴 같은 게? 저는 이제 뭐 여기 저희 가슴에 차는 걸 체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네. 체스트 가드를 한 번씩 이렇게 딱 내리고 아, 요거를 한번 네, 이렇게. 네. 각자 경기할 때 외우는 주문들이 또 있다 그래요. 각 세 분이 다. 저는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이거여서 항상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약해지면 나 강채영이야. 나 혼자 주문이니까. 저는 이제 쫄지 말고 대충 싸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좀 긴장이 되다 보면은 속으로 막 비속어도 섞어 쓰면서 아, 욕하면서. 네, 속으로 저한테 집중해 하면서 삐삐 이러면서 제덕 선수 뭐 파이팅 요게 이제 응원이 중계할 때도 계속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좀 힘이 많이 됐어요. 어때요? 많이 되죠. 아, 그죠? 네, 조용한 것보다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전 들어가기 전부터 제덕한테 누나 화이팅 많이 해줘야 돼. 오케이 했습니까, 제덕 선수가? 이제 그 전날에 혼성이랑 단체전을 연달아 하고 나서 목이 쉬어서 아니, 목이 쉬었더라고. 네, 목이 쉬어가지고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네. 후반에 같이 훈련할 때는 너무 시끄럽다. 네, 시끄럽고 장민 선수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십니다. 장민 선수가 네. 진짜 귓 속에서 막 진짜 움찔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안 들으면 허전하죠? 네. 예. 요즘 같은 또 이런 그 코로나 시국에 그 파이팅이 주는 힘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살짝 웃으셨잖아요, 파이팅 했을 때. 네, 아니, 이제 제더이가 연습할 때보다 시합 때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땐 좀 파이팅 하면서 날아갈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했다가 바로 집중하고 화를 쐈죠. 제덕 선수가 쏜 화살에 안산 선수 화살이 또 이게 관통을 했어요. 와, 요거를 그 양궁 용어로 로빈훗이라고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로빈후드가 양궁 선수들의 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양궁을 하면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중계 방송을 할 때 로빈훗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이제 양궁 경기 중에 룰이 로빈훗 에러를 하면은 그 화살의 점수가 인정이 되는데 이제 더 깊숙이 박혀서 이게 화살이 관역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9점으로 인정이 돼서 팀 감독님께 저거 9점이에요, 10점이에요 물어보느라고 일단 정신이 없었어요. 그거 9점이에요, 10점. 이제 딴 거보다. 네. 딴 시합 중이니까 점수에 신경을 썼죠. 로빈훗 화살은 어디 또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이 돼요? 네, 올림픽 위원회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보관이 보관이 됩니까? 네. 그래도 본인 건데 내가 가져갈게요 하면 안 돼요? 가져갈 이제 길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차피 쓰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의미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버릴 화살이어서 드리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예, 어디선가 이렇게 보관이 돼서. 제가 알기로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든 게 이게 진짜 우리 국대 선발전이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1차가 국내 상위 선수 130명 정도가 시합을 해서 64명이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4명에서 20명 2차에서 선발을 하고 20명에서 8명을 선발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 8명의 선수가 2번의 평가전을 거쳐서 최종 올림픽 대표 3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대표 이거 진짜 엄청나게 1등 했던 선수가 갑자기 30등 바깥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계속 상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네요. 네. 실력 그 자체만 놓고 그냥 국가대표로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양궁 3장이에요. 3장 지금. 학교 대표. 3장. 예? 3대 천왕 지금. 이러면 이제 보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려면 총 몇 발의 화살을 이게 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엔 다큐에서 아주 4천 몇 발. 예. 4천 55발 했어요. 이거 4천 번 넘게 이거를. 어우. 이거를 1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2016년 리올림픽 선발전 때 강채영 선수가 마지막 4,055발째 화살을 쐈는데 3위 장혜진 선수하고 네. 딱 1점 차이로 올림픽을 못 나갔어요? 네. 많이 아쉬웠죠. 예. 그때는 그냥 양궁을 놓고 싶다는 생각도 그럴 수 했었어요. 있겠다. 네. 그냥 계속 후회되는 경기였다. 그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똑바로 못 쏘니까 긴장해서 나는 올림픽 나가지 못하는 선수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강채영은 아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렸다, 뭐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끔 이제 TV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유도나 태권도처럼 대련을 하는 경기도 아니고 뭐 체조나 다이빙처럼 누가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시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점수가 정해져 있고 한눈에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공정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발 과정에서. 진짜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만 이제 또 선발이 되니까. 그게 양궁이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막 저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고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라이벌이 누구예요 했을 때 라이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난 앞으로 라이벌 같은 걸 두지 말아야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라이벌이란 거에 의식을 하면은 졌을 때 더 자책하고 더 그럴까 봐 그냥 편하게 저 혼자와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양궁은. 그래서 1년 동안 운동 시작하고 화를 못 쐈는데 좀 늦게 두각을 나타냈죠. 하루하루 아지랑이 끼는 이부시고 포근해지는